자, 해봅시다. 자, 먼저 14-11번. 자, 요거는 그 좌표 설정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라 그 좌표 설정까지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자, 요거의 좌표 설정은 지금 원이 오른쪽에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원 위의 점의 좌표 설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중심과 이루는 각이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 세타를 이루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원의 중심이랑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 각은 2세타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점 P의 Y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점 P의 Y좌표 설정할 때 다시 여기서부터 1만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P가 있는 거라 그래서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점 Q의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Y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요만큼 길이만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 길이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될 거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만 잡아주면 되겠고 지금은 X좌표가 필요 없죠. 필요 없지만 Y좌표 잡는 것도 해볼게요. 얘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서 여기가 1이죠. 그래서 얘는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반지름은 1이고 그 다음에 중심과 코사인 2세타 요게 이제 우리가 뭐 도형 문제 같은 거 풀 때 LH 모르겠다 좌표로라도 풀어봐야겠다 할 때 그럴 때 좌표 잡는 방법이다. 그래서 얘가 Y좌표는 사인 2세타다 요렇게 표현되니까 점 P의 Y좌표는 사인 2세타에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 좀 미분해서 근 찾고 최대값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함수는 항상 부호 변화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짚어드렸었고, 그 다음에 12번 요 문제는 다루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2차 함수에서 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요 문제에서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지 해볼게요. 자, fx가 얘가 지금 ln 이 x는 내가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익스포넨셜이다 x승까지 붙어 있어. 자, 그리고 또 주고 있는 게 gx가 2차 함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갖고 있냐? hx가 얘가 g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다 라고 붙어 있고요. 자, 요 녀석이 지금 뭘 가진다고 했냐면 x는 k에서 뭘 가져야 되니? 최소값 gk를 가진다. 자, 그러면서 닫힌 구간 k-1, k 플러스 1. 자, 여기에서 최대값 누굴 가진다고 했냐면 얘가 2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플러스 ln 루트 2 분의 루트 2? 숫자 2죠. ln 2 분의 그 다음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겠죠. 자, x는 k에서 최소값이 gk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최소값 gk 나오려면 x는 k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에서부터 얻어지는 모양은 hk가 절대값 gk에다가 그다음 마이너스 f0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치? fx의 함수가 온전하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랑 같다? 얘가 지금 gk랑 같다. 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일단 그냥 f0이 뭐이냐? 0이라면 그럼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0을 구해보시면 얘가 ln2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제곱 0승이니까 2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럼 자, 이 상태라면 얘는 f0이 0인 게 불가능한 거죠. 그치? f0이 0인 게 불가능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식은 뭐냐면 넘겨주고 넘겨줘서 GK 값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분의 그 다음에 F0가 같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괜찮나? 이게 그냥 0인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게 그냥 이렇게 혀 꼬이냐 계속 오늘. 진짜로 혀가 이상해. 마비가 오는 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 요즘에? 네,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그냥 갔다면 그러면 얘가 F0이 0이어야 되는데 F0이 0이 안 된다. 그래서 0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단다는 얘기는 GK에다가 그 다음에 GK보다 누가 더 크다? F0이 더 크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양수인 입장에서는 2분의 곱했을 때는 당연히 F0보다 작겠죠. 그래서 GK 값이 2분의 F0과 같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값을 뭐 어차피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냥 한번 쓰고 시작할게요. 2분의 1 곱하면 내가 1 플러스 그 다음에 ln 그 다음에 루트 2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g에 대한 정보를 하나 가져올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함수도 보면은 얘도 뭐가 가능한 함수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그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2차 함수도 뭐가 가능한 함수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 것은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둘이 가지고 짝짝꿍 했는데 근데 여기 나온 모양에서는 지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부분 자체 색깔 맞춰 써드릴게요. 요 부분 자체도 여전히 뭐가 되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절대값이어서 최소값을 구했는데도 그 최소값이 뭐가 0이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는 것은 얘는 이 두 개의 함수 사이에 대소관계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다시. 자, 얘가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 최소값이 지금 뭐가 아닌 상황이야? 얘가 지금 0이 아닌 상황이잖아. 그치? 0이 아니다. 자, 이걸 차함수라 생각하면 차함수끼리는 뭐 했을 때 만나는 점에서 이 함수값이 반드시 0이 되지. 그치? 0이 되는데 그런 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 두 개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고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대소관계가 항상 고정돼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됐나? 네. 그러니까 이제 GX는 뭔지 모르잖아. 그지? 뭔지 모르니까 fx를 통해서 GX 그래프랑 어떤 관계 있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자 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fx는 뭐가 없기 때문에 미정계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기 편한 함수가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f'x는 얘는 2의 x승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의 x승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플러스 2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x승이다. 요렇게럼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계속해서 뭐 하게 되고 증가만 하는 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좀 더 정확하게 찾고 싶다면 뭐까지 찾으면 돼요? 이계도함수까지 찾으면 되는 거고 이계도함수 안 찾을 거면 이제 왼쪽 오른쪽 극한 정도만 좀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요때 극한을 조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얼마 돼요? fx의 극한, fx의 극한 보는 거야, 여기. 저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러면 ln 1이니까 0일 거고, 그 다음에 2의 x승도 뭐가 되겠지? 0이 되겠지. 맞아? 나만 알아? 한번 쓸까?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밥 먹고 와서 또 이거. 급속도로, 아니지. 플러스 2 익스포넨셜 x승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냥 꼬라지 자체를 조사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얼마가 돼? 얘가 0이잖아. 그지? 그러면 ln 1이고 그 다음에 얘도 뭐 돼요? 얘도 0 되죠. 부정형이 아닐 때는 굳이 치환 안 해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둘 다 뭐 나와? 얘는 그냥 0이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0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가겠죠. 얘도 1보다 조금 큰 수, 얘도 0보다 조금 큰 수.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 가겠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다. 자, 요걸 찾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자, 저기 있는 요 i 무한대로 가면 앞에 것도 무한대, 뒤에 것도 무한대. 아주 열심히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 fx의 그래프가 결국 어떤 형태로 생기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여기로 올라가는 그냥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생겨야 된다 이거야. 이게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지, 즉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순간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쭉 올라가는 모양일지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이계도함수 통해서 찾으면 되고 실제로 얘는 이계도함수까지 다 구해서 풀었죠. 이계도함수 구해보면 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되는 거냐면 fx의 그래프 개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다가 누굴 갖다 놓을 건데 2차 함수를 갖다 놓을 건데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fx랑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절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2차 함수에서 뭐는 생각할 수 있어? 안 만나야 돼 절대. 2차 함수에서 그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거 아니야? 맙소사.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게 되면 무조건 왼쪽에서 뚫고 올라가는 순간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gx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야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아니, 대소관계가 고정돼 있다며. 아, 그럼 조금 더 얘기해 줄까? 대소관계가 고정돼 있는데 아까 여기에서 뭐가 돼야 된다고 했지? 이 i가 이 안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했네. 그치? 그럼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누가? f가 g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gx 그래프는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있는 거, 뭐 x축과 교점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fx보다 gx가 발 아래 놓여있는 이러한 상태여야겠다. 이래야 문제에 주어진 요 관계, 대소관계는 고정돼 있고 그래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뒤에 거 얘가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러면 f에 그다음에 x 마이너스 k가 항상 누구보다 gx보다는 커야겠다. 요거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서 계속해서 얘가 지금 증가만 하는데 언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냐면 k일 때. 그럼 얘가 뭐 옮기다 보면 양수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f의 x-k다 이런 식으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x좌표가 뭐일 때? k일 때 요 길이가 제일 짧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이해됐어? 요 길이가 뭐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라 그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x, k-1부터 시작해서 k 플러스 1까지의 뭘 가지게 된대? 최대값을 주었단 말이야. 그치? 저 최대값을 알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냐면 오른쪽으로 k 플러스 1 들어갔을 때랑 왼쪽으로 k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랑 이때 이 길이랑 이때의 길이랑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k일 때 최소값이라며? k일 때 최소값이야. 그럼 여기서 추가 보너스 트랙으로 그럼 k일 때 최소값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됩니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는 최소값을 가진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가 반드시 얼마여야 돼? 0이어야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최소값이 0이니까 G'K에다가 마이너스 F'0 했을 때 얘가 뭐인 것도 0인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괜찮아? 미분 가능한 함수가 최소값을 가진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반드시 0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요것도 하나의 상황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지. 곡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에는 두 점에서의 뭐가 같을 때 미분계수가 같아질 때 요럴 때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G 프라임 K 자체는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2네요. 2분의 1 더하기 2니까 얘는 얼마다? 얘는 2분의 5다. 요렇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괜찮은겨? 뚱탁.
그럼 난 이제 뭐가 필요해? h에 k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랑 h에 k 집어넣었을 때랑 대소관계가 필요해. 써볼까? 자, h에 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넣어줘요. 이제 저 hx, 이거 한번 써주고 할까요? hx의 식은 이제 저 불편한 절대값을 달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왜? 뒤에 있는 f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f의 x-k에다가 마이너스 gx다.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h에 k 플러스 1을 써주게 되면 얘는 f1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g에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그 다음에 h에 k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f에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g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대소관계 비교가 필요할 때 보통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지? 빼지. 그죠? 빼요. 그래서 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g 프라임 k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여기서 보자고. 지금 우리가 g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gk가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g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g 프라임 k가 2분의 5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지?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인수가 전부 다 k만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gx라 식을 세우는 것이 gx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거 집어넣었으니까 x-k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지. 맞나? 자, 최고차항에서 몰라. x-k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k 플러스 c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평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알겠어? 똑같은 인수, 정의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k, 이렇게만 들어가 있을 때 다항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게 제일 간단하니까 0 집어넣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x-k의 거듭 제곱의 합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기서 저거 파란색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 요거 두 개 썼을 때 gx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a 곱하기 x-k의 제곱에다가 자 얘가 알려주는 것은 뭐라 했지? 미분하고 집어넣었을 때는 1차항 계수 나오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1차항 계수가 2분의 5다 해서 x-k다 이렇게 뽑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냥 넣었을 때는 상수항 나오는 거라면 그러면 여기가 1 플러스 그 다음에 ln 루트 2다. 자 요렇게까지 현재 gx에 대한 식을 나타낼 수 있겠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뒤에 있는 부분,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자, 요렇게 해서 계산을 끌고 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그냥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써보자면, 그러면,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자, h에 k 플러스 1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h에 k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얘가 f1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g에 k 플러스 1 마이너스 g에 k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괜찮니? 이걸 뭐라고 주면 나누기 2하고 곱하기 2해도 괜찮죠? 그죠?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평균 변열이죠. 근데 gx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의 평균 변열은 항상 어디랑 같다고? 네, 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죠. 그러면 얘는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의 중점이니까 누구야? k지. 그래서 얘를 g'k다. 이렇게 써도 괜찮지. 그리고 g'k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 됐나? 알아들었어?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요게 두 번째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이 식의 특징인데 이걸 가지고 바로 보는 방법도 있어. 봐봐. 내가 이런 거는 식을 다루는 그 방법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뭐가 됐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면 끝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범위를 2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로 줬기 때문에 이 부호가 판단이 된단 말이야.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x 플러스 k 넣어요. x 플러스 k 집어넣으면 얘가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ln 루트 2다. 이렇게 되지. 그지? 자, 이 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라는 게 결국 뭐 한다는 얘기야? 플러스 1 한번 집어넣고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집어넣고 둘이 더했을 땐 뭐만 남고? 짝수 번째만 남고 2배로. 그 다음에 플러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고 빼면 뭐만 남아? 홀수 차수만 2배로 남아.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둘 뺄 거잖아. 그치? 뺄 거니까 여기 있는 홀수 차수의 몇 배만 나오게 돼? 2배만 나오게 돼. 알겠어? 뭐 이런 건 식에서 그냥 우리가 쓰는 기술들이고. 그래서 뭐 이거 정리해 보시면 요게 이거 끝까지 정리 다 해주게 되면 문제에다 가지고 있는 익스포넨셜 범위 가지고 얘 부호를 정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이것까지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게 되냐면 숫자를 써줄게요. 앞에 게 1 플러스 그 다음에 2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분의 그 다음에 2다 요렇게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5다 요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 가지고 있는 익스포넨셜 범위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양수다 라는 거 이용해서 양수 맞나? 네, 얘가 양수라서 그래서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이것의 값이 최대값이다 라는 게 결론이 돼요. 두 개 중에 무조건 큰 거. 그래서 얘의 값이 얼마다? 얘의 값이 문제 최대값이 2 익스포넨셜에 그 다음에 플러스 ln 루트 익스포넨셜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요렇게 정리되는 거라. 그래서 요거 가져오시면 그럼 뭘 알 수 있죠? g의 k 플러스 1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f1은 가지고 있는 숫자니까. 됐나? 이게 다예요. 지나고 보면 별거 없죠. 따지는 거 그냥 하나하나 야무지게 따지는 거밖에 없어. 처음에 나왔을 애들이 요거 K, 요거 식 접는 거 요거 때문에 좀 불편했었는데 여기 F1 마무리 하시면 여기서 G의 K 플러스 1 요것의 값은 F1에서 요거 빼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알고 얘가 얼마인지 알면 누구도 알게 돼요. 여기 A 값이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G'의 K-2분의 1도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다. 예, 정리하시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ln 루트 2 나옵니다. 물 먹고 와 이씨. 그 토해. 여기까지야.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여기 A 값이 얼마여야 돼?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와. 됐나? 다음 정리해 빨리. 그러니까 자꾸 꼼꼼하게 따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엄청 복잡한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얘가 지금 부호에 대한 거, 절대값 함수의 부호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차근차근 따진 것밖에 없다고. 봐둬라. 요거 안 그러면 네 중간고사 끝나고 감당 못한다. 이게 그때 이 문제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게 내가 19년이네. 벌써 이렇게 오래됐다고? 이때 이거 문제 시간 재고 풀어갖고 틀렸던 문제야. 대충 이거겠지 했다가 발렸죠. 이때가 점수 제가 이때 모의고사 봤을 때 내가 3개 틀렸던 것 같은데 2개인가? 3개가 틀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각 잡고 열심히 집중해서 풀지. (4분의 파이보다) 아이고 작다다.
얘가 2분의 3파이보다 해서 여기가 코사인 x다. 오른쪽 거 좀 지울게요. 자, 이게 지금 뭘 쓰라고 했냐면 k 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인 범위를 쓰겠다. 그럼 이 k가 뭔데? 루트에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해주고 여기다가 절대값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자 이것에 뭐다? 이것이 어디에서 얘가 x는 k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미분 불가능한 뭐의 개수 이때 미분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k의 개수를 뭐라 하겠다는 거냐면 이거를 gt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 여기 t야.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fx를 뭐해서 t로 찔러서 그 다음에 절대값 씌운 다음에 뭐까지 했냐면 루트까지 씌워놓은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 불가능한 개수가 몇 개에서 달라지냐. 그래서 뭘 하고 싶다? fx의 그래프 개형을 찾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fx를 보니까 얘가 지금 위에 미정계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자 위에 거 미분하시면 6 곱하기 사인 제곱 x에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얘는 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사인 x가 0이 되는 곳에서 걔가 중근의 형태이기 때문에 0에서는 뭐가 생길 거고 변곡점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곳에서 미분계수가 0인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줘요. 저희요. 자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요 자리가 4분의 파이 2분의 3 2분의 파이 2분의 3 2분의 말을 못하냐 2분의 3파이 간다. 여기를 마이너스 1 이거 열심히 안 그려도 되는데 근데 약간 추억이 약간 그거네. 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프를 그려줘. 그럼 얘가 0 집어넣었을 때는 0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네. 으악.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가는데요. 얘가 0에서 변곡점 가지면서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형태니까 띵 요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여기 2분의 파이 때 2까지 가는 요런 형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올라가다 끝이야. 올라가다 끝이고 여기서부터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코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죠. 여기서 값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지? 미안. 1까지 안 오죠. 1보다 조금 못 미치게. 2분의 파이 들어가면 2분의 내라고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가 여기쯤 요렇게 오다 잘려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코사인 그래프 요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여기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오다가 끝이야. 그래서 얘는 요 자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t 값으로 막 갖다 대면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생기냐 요걸 찾으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쌤이 이거 왜 놓쳤냐면 너무 간단해 보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갖다 놓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 생겨? 여기에 t 값이 있어. 미분 불가능한 점 몇 개? 이러면 틀려. 나는 그렇게 틀리지는 않았어, 적어도.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미분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 있는 요 점에서도 미분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게 몇 개 생기냐면 2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수를 원하고 있으니까 개수는 항상 함수로 바로 표현을 좀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함수로 뽑아. 누구를? GT를 뽑아. 그래서 GT는 요렇게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 t 값이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 때는 교점 개수가 몇 개 생긴다는 거냐면 미분 불가한 점의 개수가 2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틀렸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게 지금 루트도 붙어 있고, 절대값도 붙어 있고, 루트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쓰는 함수가 심지어, 봐봐. 이 값을 안 따져서 그런 거야. 뭐냐면, 얘가 지금 뭐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인 상태고, 이때 쓰고 있는 함수식은, 이때 fx는 뭘 쓰고 있는 거지? 얘가 코사인 x를 쓰고 있는 거지. 맞나? 맞아요? 뭐 이렇게 당황해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코사인 집어넣게 되면 얘는 뭐가 되지? 1 마이너스 코사인 x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맞아? 그래서 얘가 파이에서 접하는 상황에서 루트까지 붙어 있는데 루트는 무슨 상황이냐면 봐봐. 이게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 루트에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분의 그 다음에 뭐가 되지? fx, f'x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맞아요? 루트를 그냥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분모가 0이 되는 위치에 대해서는 이 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데 쌤이 저거를 무시하고 저걸 미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루트를 아예 쌩 까고 그냥 풀어가지고 그때 틀렸단 말이야. 분모에 0이 됩니다. 만나는 교점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찾은 거예요? 얘가 0이 되는 걸 찾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미분 개수를 조사하려고 하면 여전히 미분했을 때 분모에 뭐가 남아? 이 분모 0 되는 모양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극한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직접 조사해야 된다고. 식이나 그래프 개형으로 판단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자 여기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딱 몇 군데겠어? 2군데겠어. 어디? 여기 접하는 곳 여기 요 점에 요렇게 왔을 때 즉 t 값이 얼마일 때랑 t 값이 0일 때 요 점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 따져야겠고 그 다음에 t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요 점에서 미분이 되냐 안 되냐 두 가지는 따로 직접 조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 왜 조사하는지 알겠어? 어디서 뭐가 이해가 안 됐어? 저기서 기껏 얘기했잖아. 아니 네가 만약에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지 미분 개수를 직접 뽑는다고 생각하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미분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0 되는 거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가 0 되는 곳에서 분모가 또 0이 되잖아. 그치?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이 미분 개수가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 지금 2번 얘기하고 지금 3번 얘기했는데. 잘 따라와.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 두 가지. 첫 번째, 언제냐면, t 값이 0일 때, x는 0에서 미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함수는 루트에, 그 다음에, fx 대신에 뭐 들어갈 거니까 2 곱하기 사인 세제곱 x가 들어갈 거니까 절대값 2 곱하기 사인 세제곱 x 요렇게 놓고 t에도 0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이 i가 어디에서 얘가 x는 0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봐주면 되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라고 보시면 보통 웬만하면 정의대로 가죠. x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얘네 루트에 뭐가 되니 2 곱하기 사인 세제곱 x 그 다음에 빼기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루트 안에 2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x 제곱분의 사인 제곱 x다 요렇게 붙어줄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와? 얘가 0이 나와. 됐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에도 x 빼기 0분의 그 다음에 분자의 루트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제곱 x 빼기 0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안에 부호만 마이너스 붙는 건데 그래도 극한값은 뭘로 나와? 0으로 나와. 그래서 자 t가 0일 때 x는 0에서 무엇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까? 수면실이구만. 수면실이야. 에어컨 틀어버려야겠다. 다 자. 아침부터 자는 애들은 지금까지도 자고 있어. 난 모르겠다. 두 번째, t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때는 어디에서 조사를 해야 되냐면 x가 파이인 곳에서 여기서 미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 조사해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식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니? 코사인 x. 자, 요거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여놓고 자, 요 녀석이 미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를 따지고 싶은 겁니다. 어디에서? x는 파이에서. 됐어요? 갑니다. 리미트, 그래서 x가 파이보다 큰 쪽에서 간다 라고 했을 때에는 파이보다 큰 쪽이면 어쨌든 절대값이 양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파이 분의 그 다음에 분자가 루트에 1 플러스 코사인 x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까까 파이. 어휴. 자, 치환을 해줘야겠죠? x 마이너스 파이를 갖다가 0으로 치환을 합시다. t 0이래. t라고 치환을 합시다. 0보다 큰 쪽에서 간다 했을 때 얘가 t분의 루트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자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t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t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아니야? 이게 오래 걸려? 맞아요. 저 T가 절대값이 그런 거지? 예. 자, 얘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이게 이제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는 극한이 있죠.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이것도 어려워. 진짜 야 왜 이렇게 주냐. 말이 자꾸 먹혀 이씨. 주여. 루트에 얘가 파이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가는 거죠. 조금 작은 쪽에서 가면 얘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코사인 x. 자, 요렇게까지 부호 설정은 뭐 똑같이 갈 수 있을 거야. 파이보다 작은 쪽이든 큰 쪽이든 얘는 똑같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t가 얼마가 되냐면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t분의 그 다음에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t다. 요렇게 나오게 돼요. 맞아요. 여기서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t는 무슨 수야? 양수야. 그지?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t는 무슨 수야? 음수지. 됐나? 그래서 여기에 극한은 뭘로 나오게 돼? t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가정한다 해도 이 근호를 루트 안으로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얘는 다시 한 번 더 t를 뭐로? 마이너스로 치환한 다음에 바꿔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호 안으로 음수를 함부로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됐나? 봐봐. 여기서도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명백히 음수자, 마이너스잖아. 그치? 얘가 음수인 숫자야. 음수에다가 위로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게 뭐일 때는 0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0일 때는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둘 다 0이니까. 근데 자 여기서는 이게 들어갈 때 이 부호가 뭐라서 얘가 마이너스라서 똑같은 과정으로 정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요게 나오는 과정에는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된다고? t를 마이너스 s다 이렇게 치환하시면 된다고. 그럼 코사인 어차피 마이너스 먹으니까 똑같이 s로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얘는 0 플러스로 바뀔 거고 여기만 마이너스 s다 이렇게 붙을 거니까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부호가 뭐라는 거?
반대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이에서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어? 민수야! 이제 일어나라. 이 정도 민수 좀 기절했다 깨면 이제 집 갈 때까지 안 졸긴 하지. 네, 그래서 얘는 x는 0에서는 미분이 되지만 x는 파이에서는 무엇이 안 된다? 미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gx를 뽑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했을 때는 미분이 안 되는 점의 개수가 3개다 이렇게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4개로 갑니다. 어디까지? 0까지 4개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0에 딱 도착하게 되면 이때는 여기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여기서 미분 안 되고 여긴 돼. 여기서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게 몇 군데야? 2군데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3개로 바뀌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얼마 될 때 여기 2분의 루트 2다. 자, 이렇게 닿았을 때, 그래서 요때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분 불가한 점이, 요거, 얼마냐? 요거 붙었을 때는 저기 뾰족 튀어나온 점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원래도 미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개? 한 개, 여기다가, 1, 이렇게 해주시고,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계속 한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게 누구의 그래프다? 얘가 GT의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g의 루트 2분의 루트 2다. 요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들어갔을 때는 g 2분의 루트 2는 얼마다? 얘는 1이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g0은 얼마라고 했냐면 g0은 2다. 여기였죠. 그리고 g-1이다. g-1은 얼마? -1은 3이다. 이렇게 결정이 돼. 알겠쇼? 아, 뭐 또 어디서? 아는데. 문제 어려웠어. 아, 문제 어려운 건 어렵지. 야, 21번이 우스워? 이때 21번이면 지금 30번이고 28번이고 다 갖다 놓고도 얘가 더 어려운 시절이야. 뒤에 문을 그냥 열어버려. 그냥. 애들 다 자. 14, 15, 17 남았는데. 너희도 어려운 거 하느라 힘들겠지만 나는 그 어려운 걸 너희한테 이해시키느라 죽어버릴 것 같아. 뭘 들어야 이해를 하지. 그쵸? 그리고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야에 따라 다른 거야. 이 부분은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 주제가 뭐예요? 미분, 가능이죠. 그죠? 그럼 이거는 도함수 활용해 나와야 돼? 아니면 미분계수 나와야 돼? 이게 구분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지금 미분 활용 쪽에 들어간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저 사인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알겠어요? 그거 빼면 이거 그냥 저기 사인 세제곱 저거를 여기 원점 근처 저 모양 가지게 뭘로 바꿔서 그냥 x 세제곱 이런 거 바꾼 다음에 물어보면, 그럼 어차피 이 문제가 파이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건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면서 그대로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미분 활용 쪽이 무조건 단원이 여기다, 단원이 여기다 이렇게 싹둑싹둑 썰어서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알겠어?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근데 보통 보면 애들이 난 저거 중간고사 범위 아닌데? 그렇다고. 일단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미정계수가 없는 함수는 그래프 뽑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안 되면 그래프 뽑아 놓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 자, 14번. 아이고. 14번은 최고차 함계수가 6파이의 3차 함수야. 띠리링.
요런 꼬라지고, 그 다음에 gx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2 플러스 사인 fx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나서 자, 이 아이가 뭘 가진다고 했냐면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다. 자, 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알파가 뭐한 거?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것을 크기순으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땡땡땡 뭐 이렇게 가고 있대요. 자, 이런 상태에서 나한테 지금 준 게 뭐냐면 알파1이 얼마다? 0이다. 그리고 g 알파1이 얼마다? 얘가 2분의 5다. 이렇게 준 건가? 5분의 2인가? 5분의 2죠? (5분의 2) 자,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 다음에 g에 그 다음에 알파 5 분의 1. 자, 얘가 뭐랑 같다는 거냐면 g에 알파 2 분의 1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한 거랑 같답니다. 그죠? 그래, 일단 뭐 문제를 이해를 해야겠으니까 여기서 요거 자체를 좀 생각을 해주면, 그럼 얘가 2 플러스 사인 x 분의 1이라는 함수에다가 뭘 합성한 거지? fx를 합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됐나? 너 잘 보라고, 한마디 놓치지 말라고. 그럼 자, 이렇게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요 그래프, 자, 이 gx에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 극점을 원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합성함수를 냅다 안 풀어도 괜찮아. 안 풀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해? 이게 극대극소를 원하고 있으니까 극대극소는 누구로부터? g 프라임으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2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fx 그 다음에 전체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달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겠죠. 분모 미분하시면 코사인 그 다음에 fx 곱하기 f'x.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다고. 그지? 그러면 자, 얘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거냐면, 자, 먼저 여기서부터 코사인 fx. 자, 얘가 뭐가 되는 곳? 0이 되는 곳. 해서 즉 fx가 어떤 아이들이 될 때 fx가 얘가 2k-1이다. k는 홀수. 자, 이런 값을 가질 때에 대해서 무조건 극점을 가진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f'x가 뭐가 되는 곳? 얘가 극점을 가지는 곳에서도 무엇을 가질 수 있어? 극점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극점을 가진다라는 거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가지고 여기 좀 추론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찾아야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자, 알파1이 얼마야? 0이야. 0이면 값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이거는 아예 스타트를 준 거예요. 스타트. 봐봐. 이걸 보면 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G0이 얼마다? 얘가 지금 5분의 1에. 그럼 G0을 구해. 그럼 얘가 2 플러스 사인 F 제로 분의 그 다음에 1이다 라고 가져올 수 있고요. 이 값이 얼마랍니까? 얘가 5분의 2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인 그 다음에 F 제로. 자, 얘의 값이 얼마다?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휴, 힘들어. 야, 이렇게 나오면 그러냐, 문제에서 뭘 줬기 때문에 F 알파1의 범위 주지 않았나? F 제로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F 제로 값은 얼마? 얘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문제에서 제시된 순서가 극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어? 요거 얘기했잖아. 그지? 그 말은 여기서 이 알파1이라는 것도 뭐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근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알파1. 그러면 알파1은 여기에 해당될까? 여기에 해당될까? 알파1이 fx의 함수값이 지금 얼마야? 얘가 지금 6분의 파이야. 그럼 이게 지금 홀수 형태입니까? 아니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얘가
F'X가 뭐가 되는 곳이구나? 0이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고. 괜찮아? 이해가 되는겨? 아직까지. 괜찮아, 그러면.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F'0이 얼마야 되는구나? 0이구나. 요거를 초반에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래프 개형을 올바르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조건도 한번 써볼까요? Gα5예요. 그러면 분의 1이니까 Gα5 분의 1은 얘는 2 플러스 사인 F의 α5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누구는 α2 분의 1은 2 플러스 사인 F의 α2. 자,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뺐어. 빼주면 사인, 그 다음에 F의 α5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F의 α2 요렇게 잡아주었더니 이 값이 지금 얼마가 됐다? 얘가 2분의 1이 됐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전부 다 합니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찾아가야겠죠? 그래프를 찾을 때 이제 뭘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거냐면 n축을 갖다 놓고 축을 돌려서 상황을 좀 파악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인 거지. 그래서 누굴 그릴 거냐면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이기예요. 그려줄게요. 그럼 얘는 2 플러스 사인 x의 전체 제곱 분의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요렇게 붙어야겠죠? 괜찮아? 분의 1 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코사인이 0이 되는 곳에서 계속해서 뭘 가지겠다? 극점을 가지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사인이 극점을 가지는 곳에서 사인 값은 뭐다? 얼마밖에 안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1 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맞게 그래프를 뽑아줄게요. T축이다 라고 놓고 그려봅시다. 그럼 얘가 0인 거 뭐 어딘가 그냥 대충 그려. 여기에 y축이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많이 그려야 되는데 젠장 조금 그리고 옆에서 다시 그려줄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파이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얘는 2분의 파이 할 땐 1이니까 3분의 1이 나올 거야. 3분의 1 그리고 이때 부호 변화는 어디에서 어디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값을 가지겠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자 여기에서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될 거니까 요때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괜찮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X축 그 다음에 여기다가 T축 이렇게 갖다가 맞춰놓고 여기가 X축 여기가 T축 맞춰놓고 누굴 그릴 거야? 사인 X를 6분의 파이 X 세제곱 저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생각하면 되겠어요? F0이 6분의 파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6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3차함수 그래프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상황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 얘가 어디까지인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와서 극소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얘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온 다음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괜찮아?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요거 때문에 F'0이 0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의역이 어디예요?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보는 거야.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니까 이쪽은 다 버린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요 점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얘랑 만나는 점, 얘랑 만나는 점, 얘랑 만나는 점. 자 요런 점들에서 뭐가 나오게 돼? 극점이 나오겠다라고 볼 수 있겠다고. 괜찮아? 자, 빨간색일 때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그냥 닥치고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가 누가 되고 얘가 알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알파 3가 되고 얘가 알파 4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괜찮아? 그러면 알파 5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얘는 2분의 그 다음에 7파이다. 이렇게 나와야겠다고. 되겠냐고. 근데 이렇게 붙으면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냐? 이것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지. 사인 f 알파 5야. 그러면 자 알파 5일 때 요때 값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7파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값이 뭐가 안 나오죠? 잠깐만 어디서 하나 놓쳤네. 이걸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7파이인 거지. 그죠? 쏘리. 자, 여기가 알파 5가 아니고, 여기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숫자가 변하는 건 아니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5파이,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다. 이렇게 있을 건데, 얘랑 만나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요 점이 알파 3,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사인 F에 그 다음에 알파 5가 3번, 4번, 5번 해서 얘가 2분의 7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F에 알파 2다 했을 때 요 I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는 거냐면 얘가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집어넣으면 안 되죠. 맞아요. 네.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7파이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를 찾아내야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왼쪽 부분으로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드릴게요. 여기 그냥 이제 찾는 거죠. 흐압. 여기가 2분의 파이. 너무 크다. 조그맣게 그릴게.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았으니까 그래프 조그맣게 그릴게요. 3분의 1이고요. 1입니다. 그래서 뭐 니들은 필요 없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저기서부터 갈 거니까. 자, 얘가 너무 작게 그렸나? 그러네. 그냥 직선으로 그리고 싶다, 나도. 이것은 직선으로 그리던데. 그치. 지그재그. 그냥 그렇게 그리심. 곡선을 잘 안 그리심. 여기 왜 안 그렸어? 여기도 그려야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많이 했다. 휴. 자, 여기에 P축. 그 다음에 여기에, 너무 많이 했네. X축.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요. 방금 전에 이런 과정을 싫어하시면 안 돼. 왜 싫어하면 안 되냐면, 봐봐. 이게 코사인이 극점을 가지는 곳에서만 극값을 가진다라고 보게 되면 어차피 영원히 사인 값은 뭐 아니면 뭐밖에 못 나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온다고. 괜찮아? 다시 봐봐요. 얘가 지금 여기 극값을 가지는 요소가 뭐에 의해서만? 코사인 그래프의 극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저기 있는 2 플러스 사인 x분의 1의 그래프의 극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 값은 알파 집어넣었을 때 f의 함수값은 항상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밖에 안 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자, 얘가 0일 때 얼마에서 얘가 6분의 파이에서 극점을 가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자, 대강 알면 이거 끝이야. 여기서부터 그럼 선생님 여기가 첫 번째니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 했으니까 얘가 지금 알파 1인 거지. 그치? 그럼 얘가 5개 생길 때 이렇게 갔다라고 해볼게요. fx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냥 끝났다 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가 알파 2, 알파 3, 알파 5, 알파 여기가 5번이 되겠죠. 여기가 알파 5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때 다시 f의 알파 5는 얼마인 거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파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경우에서 F의 알파 5는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7파이야.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야. 얘가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게 F의 알파 2는 얼마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예요. 그러면 요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의 홀수의 형태로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누구는 저기 있는 이 값은 얘 값은 어차피 무조건 뭐 아니면 뭐밖에 안 나오는 거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오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여기에서 극점을 가지는 요소는 이 fx가 홀수 형태가 될 때 이때뿐만 아니라 누구일 때도 여기 파이는 팔아먹었네? 2분의 파이 팔아먹었네? 죄송. 얘가 뭐일 때도 얘가 0일 때도 극점을 가질 수 있다 했지. 맞아?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어디에서 나와야겠어? 얘네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찍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괜찮아? 그래야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알파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값에서 f 알파2를 뺀 게 2분의 1이다 라는 게 가능해진다고. 알겠어? 그냥 평범하게 밑으로 내린 애들이랑 만나는 점만 찾게 되면 영원히 사인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온다고. 둘이 지지고 볶고해서 뭘 만들 수 없다고? 2분의 1을 만들 수가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요런 형태가 아닌 곳에서 극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fx가 요 사이에서 뭘 가져야 돼? 극소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에 생기는 이 위치에서의 x좌표를 뭐라고 설정하겠다? 여기가 알파 5가 되어야겠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알파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산을 정돈을 해보면 f의 알파 2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f의 알파 5는 얘는 그냥 별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고 계산을 해요. 대입하시면 그러면 사인 별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럼 얼마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얼마다?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니까 사인 별표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야겠다. 괜찮아? 그럼 여기 별표. 자, 얘가 얼마 사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요거 사이에서 뭐 되는 거 찾아줘야 돼? 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걸 찾아줘야겠다.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수능 그냥 찍던가. 왜? 이거 단답형이네. 지금부터 준비하면 한 번 정도 맞출 수 있을지도. 찍는 걸로. 그래서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파이.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별표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야. 알겠어? 이거 지금 뭐 세 번째 설명하는 거거든? 그런 자세로 들으면 뭐 어떻게 안 돼. 몇 번 들어도 똑같아. 10번 들으면 바뀔 것 같아? 아니지. 그냥 길 가는 사람 10명 쳐다보면 그 중에 한 명 얼굴이 기억나? 안 된다고. 여러분이 이걸 이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잖아. 그치? 똑같이 안 나오지만 마지막 계산은 뭐 숫자떼기가 없어. 봐봐.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극대가 6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 이 별표가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극대값, 극소값의 차가 얼마야? 3파이란 얘기지. 맞아?
극대 빼기 극소가 3파이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이 점, 이 알파 5가 얼마인지 알아야 3차함수 식을 예쁘게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나. 그지? 그럼 얘는 극대 극소의 차가 2분의 최고 차항 계수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5에서 뭘 뺐을 때 0을 빼고 세제곱했을 때 이게 극대 극소의 차 얼마 나와야 된다고? 3파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 5가 얼마란 얘기예요? 얘가 1이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 3차 함수식은 다 세울 수 있죠. 0이고요 극점 1이니까 다시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 거야? 얘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fx는 어떻게 나와? fx는 최고차항계수 6파이라고 했으니까요 6파이 곱하기 x제곱에 x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얼마니까? g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계산은 그냥 저기 미분계에서 뽑은 거에다 넣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미분 활용 문제에서 이렇게 함수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냐, 알파에서 극대나 극소를 가져야겠다라고 했으면 일단 미분 때려야 된다고 알겠어? 미분 때리고 그 다음에 극점이 어디서 생기는가 그걸 찾아야지. 그러면 이 문제 끝날 때까지 얘가 극점을 가진다, 즉 알파에 대한 정보를 준다면 그 알파는 반드시 무엇을 만족해야 돼? 이걸 만족하던가 이걸 만족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 무엇이? 알파는. 알겠어? 이걸 만족하는 애를 모아놓은 게 알파라고 준 거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봐봐. 얘는 진짜 근데 한 게 없어. 수능 문제는 항상 좀 깔끔해. 여기서 알파 1이 0이다라고 줬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야? 대입한 거야. 알파는 누구 좌표니까? x 좌표니까 대입해서 그냥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한 것도 그대로 그냥 뭐해서 대입해서 정리한 게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가지 찾은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찾았을 때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알파라는 값. 알파 1이 0이야. 0이라는 값도 결국은 알파 값에서 가져온 거니까 이 알파, 여기 있는 이 알파 0에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f0이 2분의 파이 곱하기 홀수 형태이던가 아니면 f0, f'0이 뭐던가 0이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시작이라고. 그래서 f'0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만족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N축에 대한 스킬을 쓰면 그러면 좀 이제 상황을 좀 쉽게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건데, 내가 뭘 정해서 시작을 했던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 두 개, 여기서 핵심이 뭐였어? 결국 이 극점은 어디서? 이거 두 개에서 생긴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으로 진입했다면 이게 여기서부터도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특히 수능 평가원에서는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한 번에 못 들어갔다, 아니면 뭐 틀린 상황으로 들어갔다, 겁낼 필요가 없다고. 왜 틀렸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뭔지 거기를 쳐다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게 두 개가 1이나 마이너스밖에 못 나온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사이에 생겨야겠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보자마자 그냥 그 사이에 생겨야겠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고. 알겠어? 만약 아니라면 이걸 먼저 했다면 그때는 이렇게 잡아놓고서 5번째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쟤는 2분의 1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시 문제 처음에 돌아가서 내가 이 극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걸 해봐야겠죠. 오히려 이게 차트에서 이 상황을 나누는 게 더 좋은 거야. 여기서 내가 첫 번째 이렇게 해서 5개 잡았어. 그러면 내가 극점이 이 사이에 있으면 이걸 먼저 하겠어, 아니면 빨간색을 먼저 해보겠어. 빨간색을 먼저 하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봐봐, 이런 거 거르는 것도 무엇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골랐으면 우리가 조금 더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래프는 0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유, 다음! 이제 어려운 거 끝났다. 15번, 17번은 그냥 계산이다. 야, 지금 이제 금방 끝나. 지운다? 다 지워? 다 지워버려? 이미 다 지웠어. 아유, 힘들어.
어서 15. 근데 끝이야. 맞은 사람들은 그거 해라. 시험지 고쳐라. 자, 이런 것도 이거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면 다루기가 좀 편하죠. x분의 lnx는 그래프 이렇게 뽑히는 거잖아. 자, 이건데 양의 기울기가 t인 직선이 뭐 한다고 했냐면 여기에 접할 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가 기울기가 얼마일 때? t일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gt를 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식을 먼저 뽑아주자면 이거네. f'에다가 gt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나온다? t가 나온다. x좌표가 이렇게 함수로 정의된 건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 그냥 냅다 미분해버리면 돼. f'x가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x에 뭐 넣었을 때 gt를 넣었을 때 얘가 t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넣어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ln gt 자, 얘가 t 곱하기 g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x좌표가 함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는 요거 하나는 챙겨줍시다. 이 식을 꼭 같이 달고 다녀야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만 함수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랑 세트로 미분을 해. 미분 때리면 얘가 마이너스 gt 분의 g 프라임 t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오른쪽도 똑같이 미분하시면 되겠죠. g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t 곱하기 gt의 곱하기 g 프라임 t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쳐다보시면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건데 g 프라임 a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 g 프라임 a를 구하려면 뭐도 알아야겠고 g a도 알아야겠고 a도 알아야겠지요. 예, 그러면 a가 언제입니까? 어디에서?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얘 기울기를 뭐라 주었고 a라 주었고 이때 이 접점이 GA다.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건 뭐 다 나오잖아. 어디에서? 원점에서 그건 접선의 기울기 하나만 접선만 찾으면 되겠다. 그치? 휴... 찾아요. 접점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K라고 할게. 그래서 K 분의 그 다음에 GFK 했을 때 얘가 뭐랑 같다? F'K랑 같다.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놓고 그냥 이거를 K라 잡고 그냥 식을 찾은 거야. 그래서 얘가 K분의 FK니까 K제곱 분의 그 다음에 LNK 이렇게 붙을 거고 F'K는 K제곱 분의 1 마이너스 LNK 이렇게 가져올 거니까 그러면 LNK가 얼마가 되는 거지?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면 다 알았죠? 자, K값이 얼마란 얘기야? 루트 익스포넨셜이란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GA 값이 뭐다? 루트 익스포넨셜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 점에서의 뭘 찾으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넣을까요? 저기다 넣을까요? 뭐 좀 똑같죠? 여기다가 K 집어넣으면 그러면 루트 익스포넨셜이니까 익스포넨셜 분의 LNK는 2분의 1 그래서 얘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 기울기가 2 익스포넨셜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A 정리해. 그러면 G'A가 나오겠지. 됐나? 왜? 놓쳤어? 미치광이네.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면 알아? 이런 씨. 그럼 나 다리 아프니까 앉아서 써볼까? 자, 17번. 버릴 건 버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네는 또 기울기를 FT라고 주었어요. 그죠? 네, 상황을 좀 봅시다. fx가 지금 뭐야? y는 분수 나빠. 플러스 익스포넨셜 t승. 자,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얘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접선에 여기 점근선이 익스포넨셜 t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점에서부터 어디다가 원점에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하나 이렇게 냅다 그은 다음에 이 아이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죠? 이걸 FT라 하자라고 주고 있는 거잖소? 맞습니까?
뭐 여기 있는 이 봐봐. t 값이 변하면 이 그래프가 높낮이가 달라지겠다. 그치? 얘가 좀 더 낮아지면 어떻게 오겠어? 이렇게 오면 얘는 원점이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서 생길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정의역 확인하시라 했죠. 그죠? 정의역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여기에 붙어 있네요. 즉 t 값이 변하면 무엇이 달라지게 돼? 그래프의 위치가 달라지고 기울기도 변한다는 뜻이네. 기울기 변하면 무엇도 변하지? 접점의 x 좌표도 계속 변하겠죠. 그죠? 이 접점의 x 좌표 또한 그래서 누구에 대한 함수로? t에 대한 함수로 설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gt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썼을 때 그나마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때문에 gt라고 써드리는 거고, 이걸 꼭 gt로 써야 되냐? 아니지. 그냥 k라고 써도 됩니다. 이 k가 뭐다? t에 대한 변수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이거를 뭐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t에서 미분하면 뭐가 붙어야 돼? dk, dt가 붙어야 된다. 그것만 챙겨 다니시면 돼. 근데 애들이 어려워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요거를 x좌표를 t에 대한 함수라는 뜻으로 gt라고 설정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뭐 기울기 잡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식 그대로 세울 수 있겠죠? 어떻게? gt, 그 다음에 f에다가 여기 y에다가 gt를 넣게 되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플러스 t승 이렇게 잡은 거랑 그 다음에 0,0이랑 연결한 기울기를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gt 분의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플러스 t승 했을 때 자 얘가 이 노란색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이 노란색 기울기가 누구랑 같다는 얘기니?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는 얘기네. 맞아. 마이너스 붙여주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승과 같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다. 됐어요? 된 척하네. 그래서 얘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곱하기 gt 그 다음에 이쪽에다 마이너스 이렇게 줄래. 그래서 곱해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를 쟤만 끌고 와. 그럼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이렇게 붙고 얘가 누구와 같냐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t승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뭐 오른쪽을 좀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gt에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gt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승 했을 때 요거 곱미분 잘 천천히 하시면 마이너스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곱하기 1 플러스 gt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에 곱하기 g 프라임 t다. 요렇게 붙어. 그래서 이거 정리가 되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요렇게 묶어주시면 잠깐만. 여기에 g 프라임 t를 팔아먹었네. 미안. 여기 g 프라임 t 하나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g 프라임 t 요렇게 묶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다. 여기 곱하기 gt 요렇게 붙게 됩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곱해주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자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이냐면 FA가 이것을 만족시키는 상수 A다.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지금 뭐가 되고 싶다면 저렇게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아까 여기서 정리하기 전에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T. 자, 요게 기울기 누구다? FT가 된다. 이거였으니까 계산은 자, FA예요. FA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A다 했는데 얘가 지금 뭐가 됐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에 2분의 3승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래. 그래서 GA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요렇게 하나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구해라? F'A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F'A는
요거 미분하시면 그러면 f 프라임 a 자체는 미분하고서 넣어야 돼. 그래서 미분하시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GA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G 프라임 A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것은 문제가 없으나 얘를 결국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G 프라임 A를. 네, 그래서 G 프라임 A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여기에 있더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존재할 때는 식을 두 개 다 달고 다녀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정리한 식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t승에 얘가 뭐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gt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gt 이렇게 나오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한 식이 익스포넨셜의 t승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gt 그리고 곱하기 g 프라임 t에 곱하기 gt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가 a 집어넣은 거랑 더해서 0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제 요거 g 프라임 a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집어넣으면 더하면 0이겠죠. 그래서 오른쪽도 더하면 0이다 이렇게 됐나? 나머지 거 풀이 다 올려드렸고요. 그 풀이는 시험 끝나고도 다시 볼 수 있게끔 꼭 저장을 해놓고 활용하세요. 끝! 오다!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시고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1시간 반 했으면 좀 쉴만하다. 인정?